텔라닥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뒤에 텔라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RSI가 70이 넘는 과매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있었고, 그리고 주황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파란색 막대가 생겨나고 길어지면서 하락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스권 상단부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전 저점 부분입니다. 박스권 하단부 이전 저점 부분인데 전 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초록색 선 고점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밴드 한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저점 박스권 하단부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밴드 상한선의 저항과 고점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밴드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듯 했지만은 밴드 상한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전 저점의 박스권 하단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저점을 이은 추세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RSI가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의 매수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RSI가 30 이하로 내려왔고 W자 형태를 만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고점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전 저점인데 이전 저점을 또 깨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이 지점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이 지점도 매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주황색 막대가 짧아지고 파란색 막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락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락이 있은 후에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하락하면은 여기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 있으니까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왔다가 상승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더 심해진다면은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깨고 더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한 후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급락을 했습니다. 박스권 상단부도 뚫고 내려갔고, 여기에서는 박스권 하단부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저점, 박스권 하단부 전저점이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지지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전저점을 뚫고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검은색 선이 12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다가 이전에 박스권 하단부와 밴드 중심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밴드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밴드 하한선과 그리고 이전 저점 부분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밴드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밴드 하한선과 이전 저점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밴드 중심선 뚫고 올라갔지만 여기에 120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여기에서도 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점을 이은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점 부분에서 밴드 중심선과 추세선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고점을 이은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RSI는 3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파란색 막대가 나오면서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RSI가 여기에서처럼 30에 근접했을 경우에는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지금도 RSI가 30에 근접을 했고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급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을 한 모습인데 여기에 저점을 이은 추세선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했는데 급락을 한 후에 반등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은 더 하락하면은 추세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락하면은 추세선을 깨고 더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이런 형태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텔라닥의 월봉입니다. 고점에서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박스권을 이루다가 박스권 돌파하고 상승을 해 갔습니다. 밴드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박스권 상단부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부 이전 저점의 지지를 받는 듯 하다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밴드 중심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전 저점과 박스권 하단부가 저항선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았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밴드 하한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밴드 하한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60개월 이동 평균선입니다. 60개월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밴드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밴드 중심선을 깨고 밴드 하한선까지 뚫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RSI를 보면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그동안 과매수 구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RSI가 70을 벗어나는 이 부분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부분이었습니다.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황색 막대가 약간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지는 이 부분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부분이었습니다.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길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RSI가 40에 근접을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 60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60개월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서 더 하락했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텔라다가의 연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급등을 했고 올해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의 시초가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고가를 형성을 하고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급락을 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선이 5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여기에도 5년 이동 평균선 위에 얹힌 모습입니다.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저가가 5년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5년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급락을 한 후에 반등을 한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를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락 추세가 더 계속되면은 5년 이동평균선을 깨고 더 내렸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텔라닥은 순매출액이 급등하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2021년에 2조원, 2022년에 2조 5천억 원, 2023년에는 3조 2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아직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5천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2021년은 3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마이너스 1620억 원, 2023년은 마이너스 116억 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해가 감에 따라서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이너스 116억 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추세상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입니다. 2020년에는 마이너스 4,850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마이너스 4,920억 원, 2022년에는 마이너스 2,450억 원, 2023년은 마이너스 1,220억 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 매출액은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있어서 적자를 보이고 있고 향후 2, 3년간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후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있어서 흑자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텔라닥이 하락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에 조금씩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5년, 10년 이상 보유를 한다면은 미래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